자, 고구려인가 고구려인가 고구리 고리사 연구 첫 번째 책에 관한 둘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첫 번 강의 때 고구리가 아니라 고구려라니까 라고 해서 제 이론을 비판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또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했고 또 나도 고구려라고 쓴 걸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아서 보니까 고구려라고 쓴 게 있어요, 실제로. 아, 이게 고구려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이상으로 배 이상을 찾아내가지고 확인했어요, 제가. 그리고 보니까 고구려라고 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틀렸고 고구려는 고구리가 맞다라고 제가 지금부터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라는 것은 틀렸고 고리가 옳다라는 주장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대겠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조선시대 때 고구려나 고려라고 썼던 여러 가지 자료를, 사실은 여러 가지는 아닙니다. 서너 가지 자료를 올린 데 비해서 고구려는 고구리라고 있고 고려는 고리라고 해야 되는 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용비어천가, 이건 다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리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용제총화, 고리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성어사설, 이건 아주 정확하게 구리, 고구리, 고리, 타리로 읽으라고 나와 있어요. 유명한 동사 강목, 조선 전체에서 역사책을 꼽으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게 동사 강목입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도 고려는 고리라고 읽으라고 나와 있어요. 이등무의 청장관 전서에도 보면 고구리는 고구리, 고려는 고리라고 읽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보면은 고려는 고리라고 나와요. 자,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제지도 보면 고구려는 고리, 고려는 고리라고 읽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 내용을 전부 모아서 만든 그야말로 역사책 전체를 만들어서 역사책으로 만든 증보문헌 비거에도 고구려는 고구리, 고려는 고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재미있는 동원고라고 보면 구리, 고리라고 또 나옵니다.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보겠습니다. 실학자 성호 이익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고려는 산이 높고 물이 곱다, 산고 수려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낸 말이다. 그러니까 고려를 이 고자는 산이 높고 려자는 아름다울 려에서 아까 아름다운 려자로 읽지 말고 나라 이름 리로 읽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아름다운 려자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어낸 말이라는 겁니다. 왕망이 반항한다고 해서 하구리라고 한 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나라 이름이지 구리가 고유명사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몽의 성이 고시임으로 고구리라고 했는데 해설자는 산고 수려라는 뜻이라고 했으니 이는 그릇된 해석이다. 후세의 이름이 임금이 나라를 세워 고리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왕건의 고리도 고리라고 했는데 그건 그냥 나라 이름을 딴 것이지
산이 높고 물이 아름답다고 해서 산고 수려에서 딴 게 아니라는 얘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표현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한번 봅시다. 이건 아주 유명한 역사책이기 때문에 다 모두들 국사 시간에 배워서 알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도 분명히 조선의 어원을 비판하면서 고리도 잘못 읽었다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지승남에는 동국여지승남을 얘기해요. 동쪽 끝 해가 뜨고 뜨는 곳에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했고 유명한 얘기죠. 동쪽에 해가 뜨니까 아침 조자 그 다음에 선명하다고 할 때 밝다고 해서 조선이라고 했다라고 하였는데 그리고 학봉 김성일의 조선 고의에서는 선은 밝음이니 동쪽에 위치하여 해가 선명하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너무 약삭빠르고 묘하다. 만들어낸 말입니다. 어디서 여지승남이라든가 또는 김성일이가 지은 조선 고의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조선이라는 말은 아침에 해 뜨는 밝음이라는 것은 만들어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문승이다. 문승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글이 본디 내용을 앞선다는 겁니다. 본래 뜻이 있는데 글 가지고 너무나 미사여구를 해서 본 뜻이 아니게 만들어 본 걸 문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문승이다. 이건 후세에 와서 아름답게 윤색한 말 같으니 마치 고리의 리자가 평성 때는 리로 읽어야 돼요. 평성인데 후인들이 거성으로 읽었다고요. 거성은 려로 읽어요. 그러니까 거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평성으로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은 건데 무슨 산고 수려 이런 말로 이상한 말로 빚고 있느냐. 그래서 산고 수려의 여자라고 일컫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조선이 아침에 빛나는 동쪽의 나라라는 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고려를 산고 수려라 해서 산도 높고 물이 강이 아름다. 수는 강이란 말이에요. 강이 아름답다고 한 것도 틀렸다. 이런 건 전부 문자 갖고 아름답게 한 것이 그게 아니라 고유명사다. 조선은 조선없고 그 다음에 고리는 고리라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지 그것은 그 뜻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조선이라는 말을 자치통감에 보면은 조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아침에 밝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것은 아침 조자는 조라고 있고 조와 같이 있고 직자와 교자의 반절입니다. 직자의 앞에 지읒 그 다음에 교자의 아래 그래서 조선이라고 읽어라. 옛날 글 보면 다 조선이라고 읽어요. 다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가 아니라 옛날에는 조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자는 신선선자하고 같이 읽어라. 다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아침에 무슨 빛나는 아침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나라 이름이에요. 자치통감에 보면 조선이라는 말은 외래어이기 때문에 당시 당나라식으로 읽지 말고 이렇게 읽으라 하는 발음기호가 나옵니다. 발음기호는 아까 말한 대로 반절음으로 해라겠죠. 이런 식으로. 이 반절음이 바로 지읒과 직자니까 직자 중에서 초성음, 그 다음에 교자 중에서 종성음을 따서 조로 해라 그러는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뭐 아침이 빛나니 마찬가지로 고리라는 것도 나라 이름으로 평성으로 읽어야 되면 고리라고 읽어야 되는데 만일 고려라고 하면 아름답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수려가 돼요. 아, 강산이 수려하다 할 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건 거성이라는 거예요. 거성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연하일기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소리 나는 이 글자의 소리는 리로 읽어라. 그리고 이 동자는 중국어에서 말할 때는 뚱이다. 그래서 역졸이나 하인 무리들이 배운 한어는 아주 그릇된 것이 많다. 자기가 이제 그 청나라를 가면서 역족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니까 거기서 더러운 것을 고린내 그리는데 따라서 고린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박제가가 볼 때는 고리에다가 냄새라는 내자를 붙여서 고린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리 사람들을 비웃는 말이에요. 조선시대까지도 만주에서는 우리를 다 고리 사람이라고 해요. 고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내라는 것은 고려의 냄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리의 냄새, 고린내라는 뜻인데 그것도 모르고 모두 그 얘기입니다. 여자의 소리는 리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라고 했던 건데 잘 모르고들 그냥 쓴다. 그 다음에 뚱이라는 것도 동인데 물건을 훔쳤다는 뜻이에요. 뚱이는. 아, 저는 뚱이라고. 저는 도둑놈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 동의를 갖다가 낮춰서 부르는 말인데 그 뜻을 모르고들 그냥 따라서 하고 있다. 그냥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예. 그거 가면서도 모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리어자에 고리할 때 리는 분명히 리다라는 것을 열하일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말 고리적이라는 말, 우리가 고리적이 그런 고리적 얘기하지 마. 그건 고리적 얘기야. 심지어는 고린내나 이런 얘기 많이 씁니다. 바로 이 고리입니다. 그 고리에 적을 붙인 겁니다. 우리말 근사전에 적을 보면 21번째에 뭐냐면 뭐뭐 할 적에 처녀 적에 3살 적에 또는 태고 적 이게 뭐냐면 때란 뜻입니다. 때란 뜻. 적은 뭐뭐 할 때 어느 시절이란 뜻이에요. 시절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고리적이라는 것은 옛날의 때라고 이 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왜 또 고리적 얘기를 꺼내고 그래? 이게 이제 국립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학교 우리말 사전에도 고리적은 옛적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고리적은 옛날의 때다. 그리고 일본말 네이버 한일 사전에도 고리적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 히도 무카시 아주 옛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고리적 이야기는 듣기도 싫다. 손나 히도 무카시노 하나시와 나시난까 기키타쿠나이 바쿠모나이 이런 식으로 일본말로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고리적은 사이 소리가 들어갔습니다만은 고리에다가 적을 붙인 데다. 고리적 얘기라는 얘기는 고려 때 얘기라는 뜻입니다. 고리 때. 그러니까 글로는 그걸 고려라고 읽지만 말로 내려온 것을 보면 고리가 그대로 내온 거예요. 고리적. 여기에 보면은 고리짝이라는 말도 그것에 나오고 고린내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포털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옛날 옛적 고리적 서울도 시골놈들 수학여행의 제1지로 손꼽히던 시절. 옛날 옛적 고리적 스팀 청소기랑 큰 아들한테 작은 아들한테는 커다란 옷이랑 저도 고리적 걸로 하나 올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늘 그동안 그렸던 그림과 옛날에 그렸던 고리적 그림까지 몽땅 올려서 대박 업데이트. 옛날 고리적에 만든 법이 무슨 영향인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고리적 이야기는 그만하고 현대에서도 흙은 다양한 건축 재료로 사용돼요. 다 고리적, 고려 때 얘기란 뜻입니다.
그 고려가 바로 고리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조선시대 근대의 자료 말고 지금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그래, 조선시대 때도 보니까 고리라고 했네. 그것도 맞네. 그런데 그거 말고 고구리, 고리시대의 자료를 좀 증거를 대라. 자,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고구리 시대, 고리 시대 그 선조들이 어떻게 읽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선조들이 고구려를 읽었느냐, 아니면 고구리를 읽었느냐. 고려를 읽었느냐, 아니면 고리를 읽었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고구려를 읽었다면 지금 고구려를 해야죠. 만일 그때 고구려를 했다면 바꿔야죠. 이 진실의 문제예요. 학문도 바로 이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바로 이 문제를 조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는 1445년 4월에 편찬해서 1447년에 발행했는데, 자, 이것은 왕의 창업을 기리는 노래였고, 우리 글로 엮은 최초의 책이에요. 정인지, 안지, 권제가 짓고, 성사문, 박백년, 이게 이 사람들이 주석을 달았고, 다 훈민정음의 창제에 참석했던 모두 학자들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용비어천가를 제가 복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크게 키워봤어요. 이렇게 크게 키워봤어요. 키워보니까 여운이 쇠하여 쇠하거든 해서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자는 그 음이 이 리라고 읽으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려라는 것은 고리를 뜻한다. 자, 좀 더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운이 쇠하거든 나라를 맡다시릴 때,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실 때 동해 가시, 동해 가가 물가가 처제 같으니 꼭 시장 같았다. 그것을 써놓고 자기가 소위 고리가 운이 다 되어서 이제 그걸 맡아서 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음은 리고 이건 고리를 말하는 것이다. 태조 성은 왕씨고 이름은 건이다. 왕건이다. 분명히 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소리는 리니 고리를 말한다. 태조의 성은 왕씨고 이름은 건이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글로 달 수 있는 최초의 책입니다. 이 용비어천가에 분명히 고리는 리로 읽으라고 썼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바꿀 수 없는 또 반박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자료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면 고리는 고리라고 분명히 읽어야 되는 거지 고려라도 읽으면 안 된다고 일부러 줄을 달았어요. 왜냐? 그때부터 이미 고려라고 읽기 시작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고리라고 읽으라고 줄을 단 거예요. 자, 용비어천가에서 고려는 고리로 읽으라고 한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자다. 왜냐? 첫째, 왕명에 따라서 지은 거예요. 훈민정음 발표 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음을 달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조선왕조의 창업을 기리는 내용. 따라서 이 용비어천가에는
쓸데없는 문구나 개인적인 의견은 단 한 자도 들어갈 수 없는 최고의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리라는 건 틀림없다. 둘째, 더 확실한 겁니다. 누가 그랬죠? 그때 아까 얘기했죠. 진실의 문제다. 고구리 때 살았던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 나중에 조선 사람들이 기록한 거 말고 이 진실의 문제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조선이 1392년에 나라가 서죠. 그리고 1445년에 세종 27년에 편찬을 시작해서 47년에 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비어천가를 갖다가 만들었던 안지라는 사람은 147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 이전에 고려 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려 우왕 때. 고려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면서 자기 나라야. 지금 비록 조선에서 벼슬하고 있지만 옛날 자기 나라 사람이야. 근데 지금 고리를 다 고려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놓고 해서 여기다가 줄을 단 거예요. 자기가 고리 사람으로서 자기가 쓰던 듣던 그걸 안 쓰고 사람들이 그냥 고려라고 읽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줄을 달았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중요한 증거예요. 이것은. 권제도 5살 때 나라가 망했어요. 어렸을 때 고리라고 했을 거예요. 정인지가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4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이때는 아직도 망한 고려를 고리라고 불렀던 때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다 적어도 그 당시에 고려 때 고리라고 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이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줄을 달아가지고 왕명에 의해서 지은 책에다가 훈민정음으로 최초의 줄을 달면서 고려는 고리라고 읽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 참 우연하게 알았어요. 사실 이제 한참 용비어천가에 보면 고리로 읽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제보해 준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에 되면 고구리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구리로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저한테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고리로 읽어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용비어천가 보니까 진짜 대단한 그거예요. 그때 내가 논문을 쓰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논문에다 이걸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별명이 고구리 보여. 자기 이 온라인상에서 별명이 고구리 보입니다. 최태영이라는 사람이 이 자료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고구려는 고구리로 읽게 한다는 게 일반 사람들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옥편 보는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학자들만 귀를 닫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 사람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한 역사를 사랑하는 젊은 청년이 논문을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좋은 논문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즘 대화 하듯이 논문이나 이런 것도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보고 폭넓게 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2015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학술대에서 고구려는 고구려로 읽어야 된다. 고려는 고리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나라 이름을 고리로 제한한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딱 그랬더니
고구려 당대의 기록이 있어야 된다. 근데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대 기록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자가.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그 논문을 제출했어요, 제가. 자, 심사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투고자의 주장은 중국 기록에 보이는 려자의 발음이라 리라는데 근거하고 있다. 이건 내 논문을 이해도 못하는 겁니다.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마도 중국 기록에 근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기록에도 리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용비어천가는 그때 사람인데 중국 기록을 갖고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그것도 다 제시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당대 고구려 사람이 남긴 기록에 이에 대한 언급이 아직 없기 때문에 고리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이렇게 반론을 폈어요. 저는 그건 너무 싫지 않았어요. 이런 심사위원들, 수준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용비어천가 봤습시오. 용비어천가는 당대 사람들이에요. 고려시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가 들었던 거가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대 사람이에요. 그 자료 제시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 심사위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내가 답을 이렇게 썼어요. 원래 이제 이 답을 합니다. 자, 자기들이 그 총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할 때 자기 말로 자기 나라 이름을 틀림없이 쓰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 읽는 법을 기록하겠는가? 당대 자기 나라는 고구리라고 쓰고 있었는데 고리로 쓰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아까 용비어천가도 나라가 바뀌면서 잘못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자, 미국의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입니다. 이게. 국어 교과서. 근데 읽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냥 읽어주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전을 찾아야지 정확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전을 찾아야지 excited라고 해야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이거 배우지 않아요. 어렸을 때 excited라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발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excited라고 흥분된, 즐거운 그런 뜻이구나. 안다 이거예요. 네. 하물며 고리 때 이렇게 다는 것도 없었지만 어떻게 이 고구리 사람이 했다는 자료를 대냐 이게. 다만 조선조에 넘어오면서 고리를 고려로 잘못 읽으니까 읽지 말라고 하면서 고리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자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발음기호 배웁니까? 학교 갈 때 안 배우죠.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때는 이건 베트남인을 위한 한글입니다. 베트남을 위한 거. 그러면 쓰는 법도 시작했고 전부 에는 에 이런 식으로 전부 발음기호로 배워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나라 말은 발음기호도 없고 발음을 따로 기록에 남길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리나 고리 당시의 자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구리 때는 모든 기록을 한문을 썼습니다. 광개토 태왕비입니다. 고구리와 고리는 당연히 고구리와 고리로 읽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것은 뭐라고 읽어라, 리라고 읽어라, 토를 달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나라에서는 고구리와 고리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따로 읽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당대의 기록입니다. 고구려와 같은 기록입니다. 예. 그런데 그 시대의 기록을 분명히 지금부터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에서 발음 기호를 배운 것처럼 당나라에서는 반절법이 있다는 것을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절법이라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이 리어자는 력자와 지자에 반절을 해라. 력자와 지자에 반절법이라는 것은 반만 따쓰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니을자를 따고 뒤에서는 이자를 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발음기호예요. 당나라식 발음기호예요. 예. 근데 경전성문이라는 것은 당나라에서 유명한, 당나라뿐만 아니라 수나라 때부터 유명한 음이의 학자예요. 음과 뜻에 대해서 한 학자인데 육덕명이라는 사람이 경전에 나온 많은 그 뜻과 발음을 갖다가 이걸 이렇게 읽어라, 이걸 읽어라. 아까 말하는 계단이라고 읽지 말고 거란으로 읽어라. 낭낭은 앙낭으로 읽지 말고 낭낭으로 읽어라. 이런 줄을 단 사람이 육덕명이에요. 이건 아주 중국 역사에서 음운학으로 해서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경전을 해석하는 문을 썼는데 거기에 바로 이런 식으로 리어자는 이렇게 해라. 자, 보면 구리입니다. 구리에다가 성씨 고자를 붙여서 고구리라고 했다고 그랬죠. 예, 구리인데 상자, 구자란 말입니다. 상은 기역에다가 후자니까, 고후니까, 이 기역, 그 다음에 뒤거 해서 이것은 구라고 읽어라. 그래서 고구리 할 때 구자는 구자로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리자는 떠날 리자 같이 읽어라. 떠날 리자는 왜 그러면 썼을까? 떠날 리자는 거성이다, 평성이다는 사성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가지 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리자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리자로만 읽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음은 리로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글자, 이건 상이고 이건 하. 아래 글자는 리와 같은 소리다. 리. 분명히 얘기하죠. 아까 이것은 구리 할 때 분명히 구리라고 읽어라 하는 것을 아주 육덕명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줄을 달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읽으면 되는데 왜 줄을 달았냐? 그때 그 사람들은 구레라고 읽었어요. 그때 당나라 말로. 구리가 아니에요, 당나라 때는. 지금 북경어가 리입니다. 그러나 6세기 음을 보면 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로 읽지 말고 리로 읽어라 라고 줄을 단 것입니다. 좀 거성이다, 평성이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까 봐서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국정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전이 아닙니다. 중국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리어자죠. 리어자로 보면은 평성일 때는 리로 읽어라겠어요. 이 밑에 동그라미는 초성, 중성, 종성 해서 종성에 없는 것은 전부 동그라미를 붙였습니다.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평성으로 리를 읽어라. 평성으로는. 그 다음에 저거 어디가 있냐? 평성은 여기 있구나. 여기가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거성일 때는 레로 읽어라 하는 겁니다. 중국어에서
많은 사람이 중국어를 내가 땄다 그러는데 리가 아니에요. 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북경음이라는 것은 몽골이라든가 북경이 수도가 된 것은 원나라 때하고 명청시대 이후니까 그때 음이 들어와서 북경음이 돼서 리로 한 거지 그전에는 레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성은 레 그리고 아니면 평성은 리로 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리로 읽고 아름다울 때는 레로 읽었어요. 그래서 꼬레야 할 때 꼬레로 한 겁니다. 중국어 음대로 레. 아까 아는 이아는 나라를 뜻한 거고. 근데 중국식으로 했으니까 그런지 정확하게 그렇게 읽지 말아라. 레로 읽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읽으냐? 리로 읽어라. 이것이 지금 그쪽 의문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건 왜 그러니까 반드시 리로 읽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당서라는 책이 있어요. 신당서에는 210번인가 나오는데 고굴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모두가 고리입니다. 모두가 고리. 자, 여기도 보세요. 고리. 자, 돌골. 그 다음에 여기 현토 올 때 토, 고리, 겨단. 이것은 뭐냐면 당서, 서금은 당서에 나온 음을 어떻게 읽으라 하는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발음 기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왜 자기 나라 말대로 읽으면 되지 발음 기호를 붙였냐? 외래어들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돌골이라든가 현도라든가 또는 거란이라든가 고리라든가 것은 외래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발음을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것이 당서 서금이에요. 예. 그래서 당서 서금에 보면 여기서 분명히 고리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서 서금에 나온 것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했더니 고리 다 고리죠. 고리. 그리고 자, 읽는 법, 발음 기호, 리어, 치. 그러면 리을과 이응을 따가지고 고리라고 읽어라. 아니면 이것도 력이죠. 리을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린이죠. 린. 모두 보더라도 리을 플러스 이예요. 그리고 다 리로 읽으라는 거예요. 고리로 읽어라. 고리로 읽어라. 그 신당서에서 자기 나라 말 읽는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런 줄을 달았느냐예요. 이것은 외래어고 우리말로 하면 틀리기 쉬운 한자음이 있죠. 틀리기 쉬운 한자음을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다. 예. 자, 이건 당나라 때 나온 자료입니다. 물론 고구려 때는 이건 설 필요가 없었죠. 고구리 사람은 자기가 고구리라고 고리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거 하겠어요? 당나라 사람들한테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래라고 읽으니까 고리로 읽으라고 줄을 달아준 겁니다. 예. 가장 권위 있는 당서가 신당서입니다. 구당서, 신당서는 정사예요. 정사에서 음을 이렇게 해라고 나온 건데 이것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치통감. 우리나라는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자치통감 가지고 역사를 다 했어요. 통감은 그 예를 들어서 구당서다, 진서다, 한서다 그러면 다 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25서를 본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지도 않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자치통감은 그런 데서 중요한 걸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자치통감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치통감에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고구리라고 읽으라고 무려 9번의 주가 달려요. 고구리라고 읽으라고 이게 말맞자 변 붙은 거죠. 한 번이 있고 구리라고 읽으라고 22번이 나오고 고리라고 읽으라고 37번이 나오고 무려 69번이나 줄을 달아서 려자로 읽으라고 강조합니다.
레로 읽지 말아라. 리로 읽어라. 근데 어찌하여 우리 학자들은 이걸 모르고 리어라고 읽는 거예요. 아름다운 리어자는 중국어 레오 같습니다. 중국에서 옛날에 리라고 안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리어자는, 거성은. 지금 북경어가 두 개 다, 거성이나 평성이 다 리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 얘기는, 제가 서안을 갔더니 서안 사람이 그래요. 지금 수도는 반드시 서안이 돼야지 왜 북경이 수도가 되냐. 북경이라는 것은 명청시대 때고 후대고 촌놈들이고 북방해이고, 그럼 공산당이 유사시에 소련으로 도망가려고 북쪽에다 한 거다. 수도를 세운 것이다. 당연히 양반이고 그 다음에 소위 중국이고 중하고 서안이라든가 낙양이다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서안 위주로 한 낙양을 위주로 한 언어, 그 다음에 북경 언어, 상해, 그 다음에 광동어 8개로 나눠 서로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전혀 다른 발음이 나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북경어만 배워가지고 그게 리라고, 서길수는 중국말을 가지고 리라고 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당나라 때 음성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것은 외래어인데 그 나라 이름이 본디 고리를 한문으로 이게 쓴 거니까 고리를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지금 중국의 음을 본따서 한 거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심사위원, 지금 와서 고리라고 읽을 필요가 있는가? 고려를 주목하되 그 소리값인 고리라고 부르고자 한 점이 특징적이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고려의 소리값이 고리였다고 해서 지금도 고리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미 고려로 읽은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여러 한자에 또한 마찬가지다. 첫째, 뒤에부터 보게요. 여러 한자 마찬가지입니까? 아까 맨 처음에 강의할 때 얘기했죠? 예. 패배를 패북이라고 쓰면 안 되죠? 예.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여러 한자들이 이렇게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심사를 하고 있어요. 예. 자,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기왕에 했으니까 지금 다시 고리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하자. 자, 무엇 때문에 역사를 공부합니까? 무엇 때문에 학문을 합니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진실이 밝혀지면 진실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렸어, 이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발전해 온 것도 달라요. 뭐가 발전해 온 거 달라요.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을 바로잡든 이왕에 계속해서 틀렸으니까 계속 틀리자. 이게 학문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내가 12년 전에 논문을 발표하고 12년 동안 학계에 단 한 사람도 반론이 없었어요. 그러면 만일 그 사람들이 반론이 없으면 고구리나 고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한 명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강사로 있는 분이 논문에 딱 한 분 쓴 분이 있어요. 예. 자, 고리가 옳다고 해도 다 옳은지 알아요. 이제 제가 논문을 하도 많이 썼으니까 알아요. 안데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 2번 심사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학문이란, 특히 역사학이란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면 학계에서는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틀린 것이 확인되면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자, 김씨를 잘못해갖고 감씨라고 썼다. 그런데 족보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감씨가 아니고 김씨야.
그럼 김씨를 바꿔야겠죠? 감씨를 써요, 그냥? 옛날부터 썼으니까? 그냥 쓸까요? 이런 게 논리입니까? 이게 학문적인 태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호적 등본입니다. 원호적이라는 겁니다. 제 겁니다. 제 개인 겁니다. 제가 44년생이라고 그랬죠. 이 아버님이 처음에 호적을 만들었어요. 이런 호적 스타일은 일본이 들어온 일제시대 때 만든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호적 스타일이에요. 근데 호적을 만들면서부터 아버지의 이름은 마스모토였어요. 창씨 개명이에요. 만일 이렇게 성을 바꾸지 않으면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마스모토라는 일본 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시골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전부 서기가 당신은 마스모토 오세요. 후쿠시마. 그냥 막 한 거예요. 거기서 나눠준 거예요.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스모토라는 성을 가지고 올리신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밑에서 요 서자는 뭐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이름입니다. 길수. 1944년 4월 27일. 길수, 아버지, 마스모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성이 마스모토예요. 아버지부터. 그러고 나서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하여 성복구. 단기 4200. 제가 번역해놨습니다.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하여 성복구. 단기 4270년 12월 24일. 여기서 비로소 서실한 성을 마스모토를 지우고 찾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심사위원 비유와 같으면 진짜 뭐 몇십 년 동안 그냥 마스모토를 썼는데 마스모토 쓰지 왜 서로 바꿔? 이게 논리가 됩니까? 일개 성을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선조의 나라 이름이 고구려였는데 고구려로 잘못 쓴 거 알면 바꿔야죠. 고리였는데 고려라고 잘못 썼으면 고리로 바꿔야죠. 근데 어떻게 옛날 썼으니까 그냥 쓴다. 이게 학문은 태도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학문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고구려 때의 증거를 대라는 학자는 고구려 때 고구리라고 쓰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세요. 제 주장입니다. 나한테 고구려 때 고구리라고 썼다는 증거를 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고구려 때 당연히 고리라고 했는데 고구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 왜냐? 자치통감에 고리라고 했다고 나왔으니까 그게 틀렸다는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을까요? 자, 학문이라는 것은 한 단어의 개념부터 시작하고 발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근데 나라 이름을 이렇게 틀리고 하면서 그냥 틀렸지만 틀린 것이라도 옛날부터 쓰니까 쓰자 하면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틀린 대로 살지. 뭐 때문에 역사를 연구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많은 반박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고구려는 고구리라고 읽어야 되고 고려는 고리라고 읽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과서가 바뀌어야 한다. 교과서가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현토라고 했습니다. 우리 배울 때 낭낭현토, 진번임론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 나이 드시는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현토라고 하면 안 돼요. 다 현도라고 그래요. 현도라고 그래요. 왜냐? 자치통감에 토음은 도라고 나와라. 토는 이 도자라고 읽어라. 이러기 때문에 도로 바꾼 거예요.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계단은 우리는 거란이라고 배웠어요. 거란이라고 배웠어요. 거란이라고. 근데 지금은 거란이라고 나와요. 자치통감에 기하고 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에 그하고 그 다음에 흘에 을해하고 거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흘자가 6세기 음은 어음이었어요. 그래서 거란으로 바뀐 거예요. 이처럼 학문을 통해서 밝혀지면 남의 나라 이름도 바꾸는데 어째서 우리나라 이름은 못 바꾼다는 겁니까?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바꾸지 않으면 누가 바꾸는 겁니까? 교과서는 누가 바꿔야 됩니까? 역사하는 사람들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은 교과에서 고구려는 고구려로, 고려는 고리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구릴 1000년, 고려 500년간을 리자라고 읽었는데 불과 조선시대 몇백 년 전에 잘못 읽은 것을 바로잡자는 것인데 틀린 것을 그대로 쓰자는 건 주장인데 학문은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도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틀린 걸 그대로 쓰자는 건 옳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애한테 물어봐도 틀린 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현도가 거란처럼 다른 나라 이름을 고쳐 쓰면서 어찌하여 자기 나라 이름을 틀리게 읽는단 말인가.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제가. 조선을 조산이라고 잘못 읽고 한국을 헌국이라고 잘못 읽었다면 그들이 읽을 건가? 과연. 자, 이제 밝혀졌습니다. 밝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단지의 신채호 선생이 말씀했을 때 정신없는 역사는 정신없는 민족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없는 민족은 정신없는 역사를 낳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정신을 차려 교과서를 바꾸고 자랑스러운 고구리와 고리를 올바른 이름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